안녕하세요. 글로벌오토스 원선호입니다. 저는 지금 현대차 고양 모터 스튜디오 쪽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바로 보시는 것처럼 이 산타페 신형 모델의 출시가 오늘 됐죠. 지금 라이브를 통해서 차량 소개도 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고양 모터 스튜디오에 신타들이 많이 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시된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트림이긴 한데, 옵션 사양들은 상당히 좀 높은 차량들이고요. 그리고 저 뒤쪽에 보고 계시는 모델분들이 서 계시는 차량이 바로 이제 캘리그래피 차량입니다. 가장 돈 많이 들여서 옵션 추가한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차량 같은 경우에 뭐 아무래도 산타페를 선택을 하시면서 가장 좋은 옵션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캘리그래피 사양이 아마 좋은 선택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캘리그래피 사양 같은 경우에 라디에이터 그릴의 형상이 좀 다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은 이 삼각형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이러한 그 패턴들이 라디에이터 그릴과 하단 범퍼 쪽에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전면부에서는 뭐 그릴 형상 빼고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T자 형태의 주간 주행 등이 적용이 되어 있죠. 보통 이제 위쪽만 방향 지시등을 켜게 되는 경우에는 이 위쪽만 주황색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에서도 살짝 확인이 되죠. 지금 아래쪽에는 좀 깜빡임이 영상에서는 보이고 있죠. 그리고 위쪽은 안 나오는데 이 LED 같은 경우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만 이제 주간 주행등이 방향지시등이 나오는 거고요. 아래쪽은 방향지시등을 켜도 이제 아래쪽은 바뀌지가 않죠. 전체적인 디자인, 이 디자인을 가지고 상당히 좀 많은 분들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시고 계시고, 현재 라이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이 디자인에 대한 평가들이 굉장히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현재 이 현대차의 디자인 같은 경우에 일단 페이스리프트, 산타페 같은 경우에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기 때문에 뭔가 좀 실험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도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요즘에 나오는 차량들 보면은 조금 이 페이스리프트 부분 변경 모델에서 조금 더 도전적인 변화, 뭐 삼각대 같이 굉장히 좀 새로운 시도를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소비자 반응을 통해서 이제 풀모델 TNG 때 좀 더 많은 변화를 이끄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번 산타페에도 조금 반영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새로운 산타페 같은 경우에 사실 디자인도 디자인이긴 한데요. 제가 제일 아쉬운 부분은 바로 이제 패밀리 SUV라는 이 테마를 가지고 타겟을 잡았다는 부분인데요. 굉장히 좀 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왜 패밀리 SUV로 굳이 한정을 하는가라는 게 상당히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좀 오글오글 거리는 광고를 하면서 저도 좀 이게 무슨 시대착오적인 광고인가 라는 생각도 하기도 했는데, 지금 보면은 이 현대차의 디자인, 차량들의 좀 디자인을 보면은 이 차량별로 뭔가 좀 일관성이 한 번에 눈에 띄진 않습니다. 소위 이제 패밀리룩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디자인 일관성이 조금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조금 더 풀모델 체인지를 통해서 서로 좀 맞춰가는 모습을 좀 보여줄 것 같아요. 여전히 좀 변화되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1열 공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열 디자인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리뷰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팰리세이드에 많은 요 디자인 요소들이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죠. 이 기어 노브 같은 경우에 이제 버튼식으로 바뀌면서 좀 더 간결해진 이 센서 콘솔 하부 디자인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모니터, 그러니까 인포테인먼트 터치 방식의 이 모니터도 이제 10.25인치로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12.3인치의 이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이 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차이를 빼놓고는 뭐 실내 디자인은 뭐 동일한 모습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량은 이제 캘리그래피 차량이고요. 이제 안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캘리그래피 모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소재들이 좀 사용이 됐습니다. 시트 부분도 그렇고 대시보드 상단의 가죽 마감도 그렇고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촉감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화면 같은 경우는 팰리세이드와 뭐 동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 추가된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보이지는 않네요. 현대 카페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추가가 된 부분이 있고, 기존 산타페는 이제 없었던 부분이죠. 위튼 캠이라든지 후석 추측 모드 이런 것들도 있고,
또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12.3인치로 굉장히 좀 큰 화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컵홀더가 있고 USB 포트가 앞쪽에 앞쪽 시트 1열은 하나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스마트폰 무선 충전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집어넣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슬롯을 하게 되는 거는 지금 띵 하는 소리가 나면서 이 충전이 된다는 표시 캔마크에 들어와 있죠. 이렇게 세로로 수납하는 형식이 확실히 스마트폰을 보호하는데도, 그리고 뭐 안전 운행을 하는데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여유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번에 일반 모델에 한번 2열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캘리그래피 지금 보시는 사양은 이제 브라운 컬러의 실내 내장이 적용된 색상이고요. 사실 차량의 크기가 뭐 새로워진 플랫폼을 적용하게 했지만 차량의 크기가 뭐 극적으로 이렇게 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무릎 공간 같은 경우에도 앉아 보면은 지금 뭐 무릎 공간에 상당히 좀 여유가 있죠. 뭐 주먹이 뭐 2개 이상의 공간이 들어가는 2열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이 시트 같은 경우에 하단에 이제 슬라이딩 기능도 적용이 되네요. 슬라이딩을 가장 좀 앞쪽으로 당긴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앞쪽 시트 1열 시트와 거의 이 정도 간격까지 붙게 되고요. 슬라이딩을 좀 가장 뒤로 젖혀 놓으면은 굉장히 여유 있는 이 2열 공간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에 2열 같은 경우 전동식은 아니고요. 이렇게 레버를 당겨서 눕히는 형태인데 2열을 접었을 때 이 트렁크 공간과 굉장히 좀 평평하게 플랫한 형태의 이 공간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물건을 실을 때나 뭐 요즘에 차박 많이들 하실 텐데, 차박 하시는 분들,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경우에라도 특별히 크게 지장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뭐 2열과 트렁크 공간 사이의 틈도 상당히 좀 좁게 되어 있고요. 이거 쓸모가 있는 시트 구성인 것 같습니다. 자, 2열 시트 앞쪽에는 송풍구가 위치를 해 있고요. 그리고 220V 아울렛 콘센트, 그리고 USB 포트 2개가 위치를 해 있습니다. 220V 단자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쓸모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트렁크 공간도 한번 살펴보죠.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5인승 모델입니다. 사실 7인승 모델 같은 경우에 이 3열의 쓰임새가 사실 산타페 정도의 크기라면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이 타는 경우만 고려했을 때 이제 7인승 모델을 선택할 텐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냥 5인승 모델 선택을 하시고 좀 더 넉넉하게 적재 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트렁크 이 하부의 그 적재 공간 자체가, 하부 적재 공간이 굉장히 좀 넓네요. 기본적인 공간 자체도 여유가 있지만 이 하부 쪽에 이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좀 여유가 있습니다. 3단으로 접히는 이 하부에 플로어가 되겠고요. 그리고 앞쪽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별도로 열리는 방식이네요. 이 하부 적재 공간은 충분히 활용하기 좋은 이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캠핑을 하거나 외부 활동을 즐기실 때 이 짐에 대한 불만들이, 그러니까 짐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적다라는 게 이 중형 SUV를 구매하시는 분들의 많은 뭐 불만사항, 뭐 개선 요구사항이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요번에 좀 잘 더 추가가 된 것 같고요.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2열 공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시트 같은 경우에 6대4 분할 방식입니다. 424로 좀 분할되면 시트 활용도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일단은 헤드레스트 3개가 있는 2열 공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1열 공간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캘리그래피 모델과는 확실히 이 부분에, 가죽 부분에 있어서 촉감의 차이도 많이 좀 느껴집니다. 절대적으로 뭐 실내 공간 말씀드렸다시피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이쪽에 기어 노브의 변화, 그 다음에 이 디스플레이 화면, 그리고 디지털 계기판 이런 변화만 고려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부에 이렇게 수납 공간이 또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식 버튼 방식의 이제 기어 노브가 적용되면서 이제 하부에 수납 공간도 생기게 된 거죠. 글로우 박스 안쪽의 공간은 뭐 그냥 일반적인 크기입니다.
자, 조금 이제 한 발 더 떠나서 한번 디자인을 다시 한번 외관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죠. 아까 보셨던 캘리그래피 모델과는 확실히 이 그릴 형태가 차이가 있죠. 약간 격자 형태의 모양의 이 그릴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헤드램프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설명 들었다시피 위쪽은 이제 주간 주행 등과 방향지시 등이 같이 이쪽에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독특한 전면부에서 독특한 부분은 사실 사진으로 볼 때는 그렇게 크게 도드라지지 않았는데, 이 아래쪽에 있는 흡사 이 동물의 송곳니와 같은 이러한 형태의 이 범퍼 하단 디자인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사진으로 볼 때보다 실제로 보니까 조금 더 도드라진 형태로 좀 보여지고 있네요. 특히나 이제 옆에 있는 검은색 차량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범퍼 하단이 좀 넓어 보이게 만드는 효과도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측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레이아웃은 기존 산타페와 좀 동일한 형태이고요. 휠 디자인은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죠. 이 휠 같은 경우에가 20인치 기본 휠이 되겠고요. 잠시 이제 캘리그라피에 적용된 휠 디자인을 좀 보여드릴게요. 캘리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형태의 휠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일반적인 차량의 이 캘리그래피가 아니라 뭐 일반적인 차량의 휠 디자인도 좀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측면 라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상당히 좀 큰 차이는 없고요. 이제 후면부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리어램프 디자인 같은 경우에 기존에는 이 하단부가 일직선상에 이러한 리어램프 디자인을 보여줬었는데, 요번에는 조금 이 끝을 아래쪽으로 내린 형상으로 좀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램프가 이어지는 형태로 좀 디자인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하부 같은 경우에는 이 전면부보다는 조금 더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자, 이제 파워트레인 얘기도 조금 해봐야 될 텐데요. 사실 기대를 어느 정도 했었던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은 출시 일정 같은 것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먼저 디젤 모델이 출시가 되고요. 가솔린 모델이 9월 정도에 가솔린 모델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완전히 뭐 그냥 공개 일정 자체를 언급도 안 된 상황이라서요. 아마 연식 변경이 돼야지 아마 그런 모델이 되지 않을까. 연식 변경이 돼야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이 출시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기대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지금 현재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판매는 하고 있지만 계약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고려했을 때 아직까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부분이라고 생각되진 않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된다면 하이브리드 모델도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조용하니까 많은 분들이 더 선호를 하실 것 같은데요. 패밀리 SUV라면은 조금 더 가솔린 모델이 조금 더 타시는데 좀 편하게 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좀 장거리 주행이 많은 일반적인 운전자분들이라면 디젤 모델도 좀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표를 보고 있는데요. 디젤 모델만 출시됐기 때문에 단촐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작 가격대가 3,122만 원부터인데 대부분의 많은 옵션들이 포함이 된 가격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합리적인 소비가 좀 합리적인 구매가 좀 가능할 만한 이 트림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초이스, 프레스티지 이 세 가지 트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가격은 3,122만 원부터 3,514만 원까지. 여기에 스마트 센스, 플래티넘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 같은 옵션들이 따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전체적인 가격 같은 경우는 기존 모델보다 조금 인상은 있었습니다. 200만 원 정도 가까이 기본 모델부터는 인상이 되긴 했는데, 이 옵션 사양들을 보면은 가격 인상 폭을 어느 정도 좀 수긍할 만한 이 옵션 구성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 볼 때 가격은 비교적 합리적이고 타당한 수용할 만한 가격으로 좀 구성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지금까지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디자인 그리고 실내 공간 간단히 조금 살펴봤습니다. 조금 짧은 시간에 좀 두서없이 둘러본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이틀 후 7월 2일 날 산타페 시승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철저하게 좀 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지면서
안전한 이 시승 행사가 7월 2일 날 이제 진행될 예정인데요. 그때 조금 더 자세하고 좋은 화질로 좀 여러분들께 이 산타페 좀 소개를 좀 꼼꼼히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 2일 날 진행되는 시승 행사 자체도 시승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뭐 2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정보 좀 전해드릴 수 있도록 생생한 영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선홍이었고요. 저는 다음 산타페 시승 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